김봉학은 술을 마시던 주막으로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쌓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더 기억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반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많은 경험이 승부를 가를 때가 많기 때문에 박민규보다 신장에서는 좀 모르는 중반으로 가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지금부터 손길이 멈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할 겁니다.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장면을 맞이할 때 그 경험이 좀 말을 할 텐데요. 박민규 선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포석을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선수도 있다는 양수, 있거든요. 정말 노련한 기사죠. 일석교, 삼류목, 사가당, 어릴 때부터 실가사, 그 독학촌이라니. 순발력이 좋았고 내가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 술을 말을 빨리 먹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오해가 없어서 웃습니다. 지금은 느려지는 것 주막집 같진 않고 부인은 잠시 확실히 생각하다 조금 말했다. 더 경험에서 나오는 내가 굳이 급하게 두지 않아도 된다는 좀 생각들이 박민규 선수가 이야, 높은 좀 랭킹에 있게 있지. 하는 많지는 원동력인 것 않더라도 같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러면 여기서 술 몇 대 정도 사보시오. 자주 등장하는 그러고는 포석이 사람들이 아님에도 많이 김은재 오가는 선수는 길목에 좋은 자리를 잘 앉아서 지나가는 찾아내네요. 분들에게 술을 한 잔씩 대접해 보시오. 그러다 보면 그 알쏭달쏭한 말의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우. 계속해서 좀 벌려두면서 한량이던 안녕을 취해야 김봉학은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할 일도 중앙적으로 머리를 없었기에 내밀어야 주막집 되는지 부인의 궁금하네요.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일감은 너무 이곳이고요. 네. 김봉학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한 잔씩 대접했다. 방향이 전혀 다르네요. 근데 그러자 사람들 중 그냥 공짜로 얻어먹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김봉학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를 이번 청했다. 자리는 한 칸 더 걸리는 김봉학은 것보다는 그럴 쉽게 때마다 벌려주는 경우가 자신과 많은 거죠. 여인의 이야기를 그렇긴 한데 해주었다. 지금은 그래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알쏭달쏭한 이야기에 해답을 찾지 못해 허탕을 쳤다. 왜냐면 지금은 들어가는 게 좀 그러던 애매할 수가 어느 날 있거든요. 노을이 근데 저무는 빠진 게 시간이었다. 극소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봉학에게 술을 얻어마신 한 노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가만히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그렇다면 그 여인의 집에 이제 찾아가 보실 때가 되었군요. 칸을 낮게 벌려도 위로 여인의 집에 찾아간다고요? 혹은 세 칸을 위로 어떻게요? 크게 차이가 내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이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네. 두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한 군데에서 맞춰서 어우러지는 곳이 시청자 있어.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그곳이 이쪽 방면 바로 어디든지 두면은 양수천 합수천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 한참 올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크고 넓적한 돌 하나로 이루어진 다리가 있을 것인데 큰 문제는 없을 그것이 것이다. 바로 왜냐면 일석교요. 이 두 점이 벌리는 다리가 방향이 원체 넓으니 상대 세력을 한눈에 견제하는 알아볼 수 데가 있을 사는 거기 때문에 것이요. 나쁜 행마일 리가 그 없거든요. 일석교를 지나 또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버드나무 세 그루가 커다랗게 있을 것이요. 뭔가 한량들을 좌측을 가는 가다가 거는 그 계속해서 버드나무 충분히도 가지에 매달아 이용하면서 그네도 가격이 타고 좀 하는 난이도가 것이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버드나무 세 그루에서 유난히 길게 늘어진 네 가닥의 버드나무 가지가 보일 것이요. 그곳이 바로 삼류목 사가닥이요. 그렇군요. 그 삼류목 사가닥을 지나 나오는 산이 있을 것이요.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일곱 채의 집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칠가산이요. 아마도 자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의 이름이 덕이지 싶구려. 그러니 거기 가서 처녀를 찾아보시오. 김봉학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즉시 노인이 말한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 두 갈래의 계열물이 한 군데에서 합쳐져서 활활 흐르고 있는 천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양수천 합수천이로구나. 양수천 합수천을 지나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엄청나게 거대한 돌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이것이 일석교로군. 김봉학이 일석교를 지나 올라가다 보니 버드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과연 네 가닥의 가지가 축 늘어져 있었다. 기가 막히는구나. 이것이 바로 삼류목 사가닥이니 틀림없다.
삼류목 사가닥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산을 김봉학은 서슴없이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는 다 지고 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정말로 7채의 집이 보였다. 김봉학은 그 7채의 집들 중 가장 대문이 큰 집 앞에 섰다. 그러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뭐가? 김봉학의 부름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한 번 더 외쳤다. 뭐가? 그러자 대문 저 안쪽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집이 어찌나 큰지 대문 안쪽으로 또 작은 문이 12개나 있는 듯 했다. 그렇게 12개의 문을 다 열고서야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김봉학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서방님, 이제서야 오십니까? 들어가시지요. 김봉학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여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김봉학이 살면서 본 집 중 가장 잘 치장된 멋진 집이었다. 그렇게 김봉학은 운명 같은 여인을 만나 대궐 같은 집에서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록 김봉학이 한량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호탕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산 덕에 복을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의자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상민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녀는 꿀어머니와 함께 방명돼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술과 국밥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세분에서 저를 덕진이네 집은 언제나 이웃 주민들과 지나가는 나그네 손님들로 붐볐어요.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니 덕진이네 형편이 넉넉해질 법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 먹었다. 국밥이 참으로 든든하고 푸짐하네. 얼마요? 국밥 2그릇 드셨으니 4냥 주시어요. 4냥? 국밥 한 그릇이 2냥밖에 안 하오? 왜 이리 싸게 파시오? 다른 집들에서는 이 집보다 적은 양에도 한 그릇에 3냥을 받던데. 덕진이네 주막에 처음 오는 손님들은 싼 가격에 놀라곤 했어요. 그러면 덕진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집에서 3냥을 받으면 저희는 2냥을 받고 다른 집에서 2냥을 받으면 저희는 1냥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가난한 손님들도 언제든지 우리 국밥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요. 어느 날은 누더기 차림의 손님이 덕진이네 주막을 찾아 국밥을 시켰어요. 덕진이는 손님에게 푸짐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지요. 손님은 식사를 마친 후 덕진이에게 말했어요. 잘 먹었소. 며칠 만에 식사인지. 그런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소. 그러세요? 어쩔 수 없지요. 다음에 돈이 생기면 불러서 주셔요. 누더기 차림의 젊은 손님은
덕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드디어 말했어요. 명치 없지만 돈 5냥만 빌려줄 수 있겠소? 5냥이요? 쓸 데가 있어서 그럼 내 꼭 국밥값까지 해서 한 번에 갚겠소. 덕진이는 빙그레 웃더니 주머니에서 5냥을 꺼내 손님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가져다 필요한 데 쓰시고 돈이 생기면 갚으셔요. 행여나 선생이 계속 어려워져 갚지 못하시게 되더라도 괜찮으니 허기 질 때면 주막에 오셔서 국밥 한 그릇 가져가세요. 이렇듯 덕진이네 주막의 국밥과 술은 다른 주막보다 언제나 더 푸짐하고 더 저렴했어요. 게다가 덕진이는 밥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선뜻 베풀기까지 했지요. 이것이 그녀가 하루 종일 국밥과 술을 팔아도 큰 돈을 모으지는 못하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덕진이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자신이 국밥을 팔아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또 국밥 장사 덕분에 홀어머니와 그럭저럭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했지요. 며칠 후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를 보는 덕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또 큰 불편함을 겪겠구나. 덕진이네 주막 옆에는 평상시에는 나무 다리가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지만 비가 올 때면 물이 크게 불어나 위험했어요. 물살에 약한 나무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물이 차오른 강을 건너는 것은 몹시 위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큰 비가 올 때면 고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강을 건너지 못하면 한나절을 돌아가야만 하는 나그네들 역시 비가 그칠 때까지 발만 동동 부를 뿐이었어요. 그래프가 하락하는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때때로는 사람의 일감과 AI가 말하는 좋은 수가 극단적으로 차이 날 때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나오지 않은 일반적인 진행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도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나그네들에게 덕진이가 말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아랫목에서 쉬다 가셔요. 매번 신세를 지는구려. 고맙소. 이렇듯 덕진이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랫목을 내어주었지요. 여느 때처럼 덕진이가 주막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덕진이는 평소와 달리 밖이 시끌시끌한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덕진이네 주막을 향해 가마를 탄 원님이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저 심보 고약한 원님이 어딜 가는 거지? 덕진이네 주막으로 향하는 것 아니유? 또 누구에게서 뭘 뺏어가려고 온 거야? 설마 덕진이한테서? 젊은 나이에 부임한 고을 원님은 인색하기로 유명했어요. 백성들에게 온갖 구실을 붙여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기로 악명이 자자했지요. 덕진이 역시 원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원님의 가마는 정말로 덕진이네 주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곧 가마에서 내린 원님이 덕진이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 너에게 진 빚을 갚으러 왔느니라. 응? 내 목숨값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생각지도 못한 원님의 말에 덕진이가 어리둥절하는 사이 원님의 뒤로 쌀을 실은 달구지가 하나, 둘 들어왔어요. 10석, 20석, 30석.
달구지는 끝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더니 무려 쌀 300석이 덕진이네 주막 마당에 내려졌어요. 덕진이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님께 쌀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하하하 웃으며 말했어요. 내 얼굴을 자세히 보거라. 덕진이가 원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님은 바로 덕진이가 며칠 전 국밥을 공짜로 내어주고 돈 5냥을 빌려주었던 누더기 옷의 손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원님이셨군요. 하지만 제가 빌려드린 것은 쌀 300석이 아니라 고작 돈 5냥이었습니다. 쌀 300석은 제 것이 아니어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렇게 많은 쌀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쌀을 300석이나 빌려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덕진이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 쌀은 이것이 맞다. 원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은 덕진이라는 처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시험해보고자 일부러 누더기를 입고 주막에 들렀던 것이다. 그날 너를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느니라.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쌀 300석을 빚졌다는 것을 말이다. 여전히 알쏭달쏭한 표정을 하고 있는 덕진이에게 원님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원님이 며칠 전 낮잠에 들었는데 문득 눈을 뜨니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대로 저승사자에게 끌려간 원님은 저승에 도착해 염라대왕 앞에 무릎 꿇고 앉게 되었어요. 원님은 외쳤어요. 염라대왕님,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앓고 있던 병도 없었는데 어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필시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님의 말에 염라대왕은 조용히 수명불을 보다 쯧 하고 혀를 차며 저승사자를 흘겨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원님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명부상으로는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구나. 염라대왕은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원님은 헐레벌떡 뒤를 돌아 왔던 길로 가려 하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저승길에서 겁에 질린 채 헤매고 있는 원님 앞에 원님을 끌고 왔던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잘못 데려왔으니 어서 나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시오. 그러나 저승사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죽을 만한 놈이라 데려왔는데 뭔 말이 많아.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이승에 있을 사람이지 않소. 일단 저승에 왔으면 저승에 있을 사람이지. 그렇게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수고비라도 내놓거라. 지금 수고비라고 했소? 원님은 기가 막혔어요. 이보시오. 낮잠 자다 끌려온 내가 돈이 어디 있단 말이오. 원님은 빈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어서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면 거기 가서 원하는 만큼 돈을 주리다. 어서 나를 먼저 이승으로 보내주시오. 이승의 돈은 나에게는 쓸모없다. 너의 저승곳간에서 수고비를 내놓거라. 저승곳간이라고 했소? 저승사자가 원님을 데리고 간 곳은 어느 곳간이었어요. 곳간에는 명함 원님곳간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요. 원님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님의 곳간은 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은 서둘러 곳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원님의 곳간에는 딸랑 볏짚 한 단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원님은 이럴 리 없다며 자신은 이승에서 언제나 곳간이 가득 차 있는 부자라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저승사자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저승곳간은 이승에서 쌓은 덕만큼 채워지는 곳간이다. 네 곳간의 꼴이 저런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없느냐? 망연자실에 있는 원님에게 저승사자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가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베풀지 않았으면 이렇게 곳간이 텅텅 비어있단 말이냐?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이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수고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고을에 사는 사람들 중 덕진아씨라는 이의 곳간에 가장 쌀이 많으니 거기서 빌려서 수고비를 내라. 빌려서요? 빌릴 수도 있습니까? 빌릴 수 있지. 하지만 이승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갚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덕지인 아씨의 곳간은 어디 있습니까? 저승사자는 조금 걸어가 덕진 아씨라는 팻말이 적힌 곳간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곳간 문을 활짝 열었어요. 곳간한 풍경에 원님의 입은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곳간에는 쌀과 금은 보화가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수고비가 얼마냐 물으니 쌀 300석이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저승사자에게 수고비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님이 눈을 뜨자 낮잠을 자던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지요. 원님은 도대체 덕진아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승곳간이 그렇게나 재물로 가득 차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덕진이에 대해 정보를 캐오라 했는데 고을 사람들 모두가 덕진이의 착한 행실에 대해 입을 모아 칭찬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더욱 덕진이에 대해 궁금해진 원님이 직접 누더기를 입고 거지로 위장해 주막에 잠입했던 것인데 덕진이는 원님에게 국밥을 무료로 내어주는 것은 물론 아무 조건 없이 돈 5냥까지 주었던 것이지요. 남루한 모습의 나에게 밥과 돈을 베푸는 너를 직접 보고 그제서야 왜 너의 저승곳간이 그토록 풍요로웠는지 알게 되었느니라. 이제 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겠지. 나는 내게 빚을 졌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 또다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갈지도 모른다. 이건 내 빚이자 내 목숨값이다.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쌀 300석을 받거라. 덕진이에게 염라대왕과 저승곳간 이야기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원님이 자신의 목숨값을 갚아야 한다고 한사코 고집하니 덕진이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원님이 내려놓고 간 쌀 300석을 바라보며 덕진이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쌀은 우리 고을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어 바친 것이야.